퇴직하자마자 무너졌다. 59세 세무공무원, 은퇴 후 하루 10시간 멍하니 앉아만 있는 이유. 나는 30년 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59세 김철수 씨가 겪는 오늘도 TV 앞 소파에 앉아 있다. 채널만 돌리다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예전엔 퇴근하면 늦게까지 일거리 챙기고 회식도 많았고 사람 만날 일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아침 6시에 눈은 떠지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누구 하나 찾지도 않는다. 결국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공무원이면 노후 걱정 없지 않나? 맞는 말이긴 하다. 연금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경제적 압박은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이다. 은퇴 후에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의미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안 나가는 시기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역할, 정체성, 소속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시간이다. 특히 공무원처럼 한 조직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은 일이 곧 삶의 중심이었다. 퇴직과 동시에 상사도 없고 도구도 없고 회의도 없고 출근할 필요도 없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지금까지 일하는 나만 알고 있었구나. 일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사례 1 59세 세무공무원의 고백 퇴직하면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김철수 씨는 20대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법령, 세무조사, 민원 대응까지 쉼없이 달렸다. 그러다 정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제 좀 쉬자.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늦잠도 자고 싶었지.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며칠 쉬는 건 좋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이전처럼 할 일이 정해진 하루가 없으니 시간은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계획한 하루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퇴직 후엔 더더욱 그랬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루가 지나가길.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그저 막연한 기대였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침묵의 감옥이 된다. 사례 이 61세 여성 교직원 사람 안 만나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 은퇴 6개월 차인 윤경자 씨가 겪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 전에는 학부모 전화, 교사 요청, 청사 관리 등 바쁘게 돌아다녔다. 오늘도 정신이 없네 하며 하루를 보냈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은 여전히 출근하고 자녀는 독립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 걸 사람이 없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잠든다.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사회적 단절감을 크게 느낀다. 그건 경제력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과 연결되는 루틴이다. 단순한 모임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인 만남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닻이 된다. 사례 3 60세 명태한 시청 공무원 퇴직 후 뇌가 멈춘 기분이야. 박진수 씨가 겪는 시청 건설과에서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다. 퇴직하면 뇌가 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멈춘 느낌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는 은퇴 후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꼈고 병원에선 인지저하 초기 진단까지 받았다. 그는 지금 매일 독서 모임, 체조반, 스마트폰 영상 편집 교육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뭔가를 배우고 몸을 움직이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서 안 쓰면 바로 퇴화한다는 게 진짜였어요. 정년 이후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무자극한 생활 때문이다. 은퇴한 뒤에도 매일 조금씩 배우는 습관이 뇌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을 지켜준다.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일 없는 하루의 구조를 미리 연습하라. 퇴직 전에 미리 쉬는 날에도 뭘 할지 스스로 계획해보자. 루틴 없는 삶은 금세 무너진다. 책, 운동, 산책, 소모임 같은 가벼운 스케줄부터 연습하자. 쓸모있는 나를 은퇴 이후에도 만들자. 직장 말고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동아리,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작은 역할 하나를 만들어 보자. 관계 유지와 확장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은퇴 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럴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밥 같이 먹을 사람 한 명,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할 지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외로움과 무의미함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마무리하며 은퇴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은퇴는 직장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허무함과 혼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주저앉게 된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다. 삶의 구조, 관계, 의미 이 세 가지는 은퇴 전부터 미리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이 있어도 마음은 빈곤해진다. 당신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는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은퇴 이후의 나를 위한 연습을 시작해보자. 쓸모 있는 나, 기다려지는 하루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은퇴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다. 퇴직하자마자 무너졌다. 59세 세무공무원의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심리적 공백과 준비 전략.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은 퇴직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연금이 보장되고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의 상실, 역할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 특히 한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일수록 일 없는 삶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이직이나 휴식이 아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변화입니다. 1. 은퇴 후 삶의 충격 하루가 너무 길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 주로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통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 무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자들은 처음엔 이제 좀 쉬자, 하고 싶었던 걸 하자라는 기대감에 들뜹니다. 그러나 짧게는 한두 달, 길어야 6개월 내에 대부분 일상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삶의 구조 붕괴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하루의 목적이 없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우울감,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은퇴 후 공허감의 실체. 사례 1. 59세 세무공무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일상이 됐다. 30년 이상 세무행정을 담당했던 김 씨는 명예퇴직 후 매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만 해왔어요. 퇴직하면 뭘 할지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막상 되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이처럼 조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나라는 존재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61세 여성 교직원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다. 교육청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윤 씨는 퇴직 후 대인관계에 급격한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하니까 나를 먼저 찾는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있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이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도 심리적 공허는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3. 60세 명퇴 공무원 뇌가 멈춘 느낌, 병원에서 인지저하 진단받았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은퇴한 박 씨는 퇴직 후 심각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선 경도 인지 장애 초기 판정을 받았고 이후 독서 모임, 문화센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도 퇴직 후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전략 1. 하루 루틴 만들기 삶의 구조 재설계. 은퇴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간의 재구성입니다. 퇴직 후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기상 시간 고정, 산책, 운동, 독서 등의 고정 루틴,
주간 모임이나 정기적인 외부 활동 배치. 이러한 규칙적인 일과가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략 2. 쓸모 있는 나 만들기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 작은 재능 기부글 쓰기, 사진, 상담 등, 비영리단체 활동 등.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기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략 3.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외로움을 예방하라.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행복한 노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관계 맺음은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인 지인 만남, 가족 외 친목 모임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 자신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퇴직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제2의 전성기,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한 사람에게는 공허와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집, 저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퇴직 준비의 핵심은 재정만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과 사회적 재활성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 한 가지라도 퇴직 후 삶을 준비한다면 그 어떤 불안한 노후도 당당하고 충만한 인생 2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후 대비가 아닌 의미 있는 은퇴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지금부터 제대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